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10번째 페이지. 전라도엔 아귀, 경상도엔 짝귀, 오목교엔 황선도. 오늘도 바다 물고기 얘기 재미나게 풀어주실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선도입니다. 넓적한 생김새에 한쪽으로 몰린 눈의 주인공이죠. 바로 넙치인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광어라고 부르는 이제 맛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뭐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횟집에서도 일단 광어 우럭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도 우리 광어 우럭 세트로 회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님, 어쩌다 얘네가 이렇게 콤비처럼 광어 우럭이 서로 묶이게 된 걸까요? 글쎄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묶이는 것처럼 광어하고 우럭이 묶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짬짜면. 예. 다만 우럭과 광어는 국민 횟감으로 쌍두마차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광어는 보기에는 납작해서 네. 방추형인 우럭보다 그 회를 뜨면 살이 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답니다. 떠본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런 재밌는 게 있고 살이 더 나오는군요. 방추형은 안에 내장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쓸데없는 살이 아닌 것들이 공간을 차지한다면 넙치는 오히려 납작하면서 그 부분들이 적고 오히려 실속이 있는 네. 살집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회를 뜨고 나면 그 뼈로 미역을 넣어서 소위 질이라고 말하는 맑은 탕까지 해 먹을 수 있으니 예. 국민 생선이라 할 만하죠. 맛도 좋은데 뭐 살도 많고 버릴 게 없어서 이제 국민 횟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광어는 양식이 가능하지만 이제 비슷하게 생긴 도다리는 양식이 불가능해서 자연산밖에 없다. 그래서 도다리가 광어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도다리냐 광어냐 하는 문제는 네. 조금 뒤에 또 얘기가 될 거고요. 오늘 요 질문에 대한 포커스는 이렇게 네. 잡아보죠. 네. 자연산과 양식산 얘기. 자연산은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먹이를 잡으러 다니고 뭐 도망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육 자체가 발달해요. 예. 그럼 그 근육이 쫄깃쫄깃하니까 이제 식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별로 자연산에 많지는 않은 거니까 무한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싸죠. 그 돈 있는 사람은 자연산 사 먹으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고요. 예. 양식산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에서만 구하는 걸로 다 해결이 안 돼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양을 좀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양식산은 인공 종묘 생산이라는 기술과 네. 대량 양식 기술이라는 것이 선제돼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이 우리는 다행히 예. 가까운 일본과 함께 양식 기술이 발달해 있는 나라라서 오래전부터 그런 기술들이 좋은 횟감들을 네. 양식산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건 예. 넙치를 보면 네. 눈이 있는 쪽과 눈이 없는 쪽이 있는데 그렇죠. 눈이 있는 쪽에는 뭐 보통 주변의 색깔과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 눈이 없는 쪽은 무안칙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보통 힙니다. 예. 흰 색깔이에요. 예. 또 거기에 검은 반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요게 사실은 양식을 하게 되면 어린 새끼부터 네. 그런 반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양식산이다라고 구별을 해요. 양식만 그러면 네, 반점이 양식산들은. 생깁니까? 왜 그런 거 생기느냐는 예. 뭐 아주 완벽하게 그 원인을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마 양식장의 어떤 주변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양식산은 못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그런 같고요. 건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고 또 어린 종묘를 바다에다가 자연에 미리 방류를 해서 스스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원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네네. 그건 뭐 거의 자연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단지 무늬가 있어서 인공 종묘를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새끼다라는 것만 구별할 있죠. 수 있는 네. 정도. 아마 이제는 이 문제도 거의 풀었을 거리 해결했을 겁니다. 그럼 뭐 반점만 보고는 알 수가 없네요. 네, 그 문제를 없도록 그 반점이 없어지도록 없도록. 양식하는 과정에서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넙치와 쏙 빼닮은 물고기가 있죠. 바로 가자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넙치가 가자미 목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자미 목에 속하는 어류의 그 분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박사님. 요 앞 질문에서 제가
도다리. 뒤로 넘겼죠. 네. 예, 요게 이제 대답이 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건 일종의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복잡하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가자미 목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지느러미가 등지느러미, 배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 예.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배지느러미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룹이 있어요. 아. 지느러미가 구분되어 있는 그쪽에서도 네. 눈이 왼쪽에 있는 게 있고 눈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플러칩과 둥글넙칩과 넙칩과와 같이 예. 넙치라고 하는 우리가 광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쪽의 분류 체계에 속하고요. 눈이 왼쪽. 예. 오른쪽에 있는 건 예. 가자미과예요. 그래서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가자미가 붙여 있는 것들이 예. 오른쪽에 있으면서 도다리도 사실은 눈이 오른쪽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까 둥글넙치과는 눈이 왼쪽에 있다고 그랬는데도 넙치과임에도 불구하고 눈은 왼쪽에 있는데 무슨 가자미라고 하는 종도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예. 눈이 오른쪽에 있어서 가자미과에 속하는데 네. 도다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예. 강도다리는 또 눈이 왼쪽에 있어요. 아, 이게 딱 100%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예. 이름은 그의 기준에 또 맞지가 않는 거죠. 예. 또 조금 더 내려서 아까 꼬리지름이, 등지름이, 뒷지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네. 그 중에서 눈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납서대과, 아. 서대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서대. 왼쪽에 있는 건 참서대과예요. 예. 그러면 참서대와 박대가 있는데 우리 박대 많이 들어봤죠. 아, 서대, 봤는데. 박대 뭐 이렇게. 예. 서대 박대. 구분이 어려워요. 아. 그런데 그건 예. 뭐냐면 이렇게 측선이 있어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점이 있고 그 예. 점에 그 점을 측선이라고 부르는데 네. 점이 하나의 비늘에 구멍이 하나씩 뚫혀 있는 것이 줄져 있어서 점처럼 보이는 측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비늘의 숫자가 적으면 참서대, 아. 비늘의 숫자가 많으면 박대예요. 박대. 그래서 언뜻 보면 예. 비늘이 잘잘하다 그러면 박대고 비늘이 그래도 성글게 드문드문 크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참서대예요. 참서대. 아. 근데 여수에서 우리가 서대회를 먹어봤을 거예요. 막걸리와 함께. 이거는 먹어보긴 했는데. 개서대입니다. 개서대예요, 네, 그것도. 그리고 또 군산에서 마른 황금박대라고 해서 또 상품으로 파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박대가 아니고 참서대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 분류 체계만 얘기를 해도 이게 학교에서 말하면 3학점짜리 한 학기는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조감을 들고 현장에 가서 많이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저도 역시 여기에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분류 체계가 또 다른 근거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제 말이 지금 꼭 진실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네. 제가 알려준 것은 현재까지 참에 가까운 얘기일 뿐이고 저도 현재까지 밝혀진 얘기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뭐 광어, 뭐 도다리, 뭐 왼쪽, 오른쪽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어, 도다리, 가자미가 이제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좌도, 우광 뭐 이런 식으로 구별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아, 좀 더 쉬운 이제 구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박사님? 이거는 제가 특허를 내야 되는 건데 많은 방송과 많은 강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 예, 예. 아, 박사님이 고안해 내신. 그럼요. 예, 예. 약간 개그가 섞여 있는. 아, 그렇습니까? 예. 좌강우도니 뭐 우도좌강이 사실 헷갈려요. 아, 헷갈려요. 이 한자를 사자성어로 만든 거잖아요. 홍동백서도 예. 아니고.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넙치냐 가자미냐 이것만 구별을 쉽게 하는 방법. 아, 넙치와 가자미 예. 구별법. 예, 예, 아까 배꼽 잡을 오른쪽이냐 준비하세요. 왼쪽이냐. 뭐 예, 이런 예. 거죠. 이게 이제 가자미나 넙치 종류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아, 스마트폰이. 측편형이니까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일단 머리를 앞으로 두고 음. 내가 이 가자미나 넙치라는 이 물고기를 올라탔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말 타듯이 네, 올라탔다. 올라탔어. 머리를 앞에 두고요. 예. 오른쪽에 있으면 네. 가자미입니다. 세자지요? 아, 눈이 오른쪽 세자.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가자미류. 왼쪽 눈이 왼쪽에 있으면 두자죠? 예. 넙치, 광어. 아, 그럼 두자네. 기가 막히네요. 안 헷갈릴 거요 이제는. 아, 이건 진짜 특허 내셔야겠는데. 황선도의 넙치 가자미 구별법. 이거 절대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